자, 이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요 그림을 통해 가지고 세세포 분열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한번 배웠고, 그 다음에 요 그림에 있는 글까지 설명했었나요? 맞나요? 네. 자, 그래서 각 시기의 특징을 볼 거고, 시기의 특징을 본 다음에 염색체 숫자의 변화 볼 거고, 그 다음에 DNA 상대량의 변화를 볼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얘를 통해서 다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상태의 세포가 있어요. 똑같은 애들이 두 개씩 있으니까 몇 N? 2N인데 아직 그 DNA가 복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니까 이 N의 핵상을 가지면서 DNA가 아직 복제가 안 된 상태야. 그러면 세포 주기 중에 간기와 분열기가 있고, 간기에는 G1, S, G2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분열기로 넘어가서 염색체가 생기는데, 지금 염색체가 없으니까 염색사 형태로 존재하니까 간기예요, 분열기예요? 간기. 근데 DNA가 복제가 안 됐어. 아직 DNA가 복제가 되는 시기가 무슨 시기야? S기. 그럼 S기 전이니까 어떤 시기예요? 그렇죠. G1기의 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얘를 앞으로 우리가 여러 분들이 유전 문제를 볼 때가 있어요. 그쵸? 모의고사 같은 거나 수능 같은 거 볼 때 보게 되면 요 상태를 그냥 편의상 염색체로 나타냅니다. DNA 그리기 귀찮나 봐요. 알겠나요? 그래서 G1기의 상태를 염색체 형태로 나타내게 되면 요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DNA가 복제가 안 된 상태니까 염색 분체가 없는 염색체로 나타낼 수 있는데, 주의할 거는 간기에는 염색체 형태로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 편의상 그냥 염색체 형태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 상태를 표현한다면 요런 상태가 될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지원기를 지나서 무슨 기가 돼요? S기가 됩니다. 그러면 DNA가 천천히 증가하기 시작해요. 한 번에 컨트롤 CV가 되는 게 아니라 얘를 기준으로 얘를 차근차근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DNA 상대량이 바로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증가해서 2배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2배가 다 됐어. S기가 지났죠? 그럼 DNA 복제가 완료가 되면 S기가 끝난 거예요. 됐나요? 그럼 DNA 상대량이 G1기의 몇 배? DNA량이 2배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얘가 G2기인 거고 다 염색사 형태로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분열기에 들어가서 염색체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얘랑 어떻게 돼요? 같이 붙어가지고 염색체를 구성을 하겠죠? 그러니까 뭐가 있는? 염색 분체가 있는 염색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열기에 들어갔어요. 처음에 이제 염색체가 응축이 돼서 나타나는 시기, 분열기의 첫 시기를 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기를 표현해 볼게요. 자, 요렇게 염색체 모양이 딱 보이기 시작하는 첫 번째 시기 전기가 왔어요. 자, 요때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이 됩니다. 그쵸? 그 다음 염색체가 발이 달려서 걸어가는 게 아니니까 뭐가 필요해? 얘를 잡아당겨주고 이동시켜줄 수 있는 실모양의 구조물인 방추사가 필요합니다. 방추사가 붙는 부위가 어디예요? 동원체입니다. 동원체 움푹 들어간 부분이죠. 그래서 전기에는 염색체가 나타나면서 방추사가 붙어요. 그러면 원래 요 염색 물질이 어디에 들어가 있었어? 혈관에 들어가 있었지. 근데 얘네들이 염색체가 돼. 그러면서 방추사가 붙어야 돼. 그럼 핵막이 가로막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핵막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염색체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요 동원체에 요 방추사들이 붙어요. 알겠나요? 그래서 방추사들이 막 길이를 조정해줘가지고 이제 얘네들을 어디에 배열을 해주냐면 정중앙에 배열을 해줍니다. 이렇게 딱 정중앙에 배열된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중기입니다. 중기의 특징은 염색체가 전기부터 중기까지 쭉 응축을 해 가요. 그래서 중기에 최고로 응축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염색체 모양이 가장 우리가 관찰하기 쉽겠죠? 그래서 핵형 분석에 쓰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동원체가
동원체에 방추사가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방추사가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겨요. 그러면 가운데가 찢어지면서 분리가 되겠죠? 요 각각을 우리가 뭐라 불렀죠? 염색 분체. 그러니까 뭐가 분리가 되는 거야?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됩니다. 알겠나요? 자, 이 염색 분체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후기입니다. 분리가 되기 시작하면. 됐나요? 선생님 왜 반대로 그렸냐면 요 모양 표시하려고. 방추사가 갑자기 끌어당기니까 여기만 먼저 끌려가서 이렇게 휘어있는 모양이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요게 후기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다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후기가 끝나면 양극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서서히 다시 핵막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해요. 됐죠? 자, 끝으로 끌려가면 후기가 끝나고, 끝으로 끌려갔을 때 이제 서서히 핵막이 생기면서 얘네들이 다시 염색사로 풀어집니다. 요 시기가 말기예요. 됐나요? 자, 그래가지고 핵막이 형성이 되면서 염색체들이 염색사로 풀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핵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핵분열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하나의 세포에 두 개의 핵이 존재하는 형태가 있다가 이제 두 개의 세포가 완전히 돼야 되니까 핵분열이 끝나면 세포질이 분열이 됩니다. 됐나요? 그럼 이게 각각의 세포를 구성을 하는데 어때요? 처음 세포랑 동일한 세포가 몇 개가 됐어요? 두 개가 됐습니다. 이게 체세포 분열 과정이에요. 글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간기 먼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기 분열하지 않는 상태이고 핵막이 있고 그 다음에 S기에 DNA가 복제가 되고 핵막이 있으면서 인이 관찰이 됩니다. 인의 정체가 뭐라 그랬죠? 얘기했나? DNA가 많이 뭉쳐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진하게 염색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 눈에 그 진하게 보여. 그 부분은 인이라고 합니다. 인의 정체도 DNA였으니까 분열기에 들어갈 때 어떻게 돼요? DNA가 염색체가 되니까 인이 사라지겠지. 네. 자, 그 다음 유전물질은 염색사 형태로 존재하고 중심체도 원래는 한 개였다가 이제 분열을 준비하면서 간기에 하나가 복제가 돼서 두 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각각을 이제 중심립이라고 해요. 이 중심체에서는 방추사가 뻗어 나올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간기의 세포를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계란 후라이 모양처럼 생겼어요. 핵막이 있고 그 다음 인이 있고 염색사 형태로 존재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분열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분열기에 염색사가 뭘로 응축이 된다고요? 염색체. 그러면서 동원체에 뭐가 붙어야 돼? 방추사. 그럼 핵막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가지고 핵막이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인을 구성했던 DNA도 염색체가 돼야 되니까 인도 사라지겠죠? 자, 그래서 전기에 들어갑니다. 자, 전기, 핵막과 인이 사라지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DNA가 복제가 된 다음에 염색체를 만들었으니까 하나의 염색체가 두 가닥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각각의 가닥을 염색 분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염색사가 응축이 돼서 두 개의 염색 분체로 된 염색체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양극에서 똑같이 방추사가 잡아당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 중심체들이 어디로 가야 돼? 양극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알겠나요? 그러면서 이 방추사가 중심체에서 만들어지면서 어디에 붙어요? 동원체에 붙습니다. 동원체에 붙어가지고 이제 얘네들을 움직여 줄 거야. 어디로? 정 가운데로. 그래서 정 가운데로 이렇게 염색체들을 배열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방추사가 부착된 염색체가 세포 중앙, 다른 말로 적도면에 배열을 한다고 해요. 얘 세포 어차피 입체니까 이렇게 배열하거나 이렇게 배열하거나 결국엔 정 중앙에 일렬로 배열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염색체가 가장 응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염색체를 관찰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용돼요? 핵형 분석에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중심체는 양극에 위치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리고 이 방추사가 이제 얘네들을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길 거예요. 그럼 뭐가 분리가 돼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방추사에 의해서 염색 분체가 분리가 돼서 양극으로 이동합니다. 왜 염색 분체에 별표가 쳐져 있냐면
세세포 분열에선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는데 감수 분열은 연속적인 두 번의 분열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에서는 상동 염색체가 분열이 되고 두 번째는 분리가 되고 두 번째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돼요. 이거 나중에 구분을 해야 되니까 일단 요거는 기억해줘야 돼. 세세포 분열에서는 후기에서 뭐가 분리가 된다?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된다. 요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양극으로 다 끌려갔으면 이제 염색체가 염색사로 천천히 풀어지면서 핵막도 천천히 생기게 됩니다. 이게 어떤 식이에요? 말기입니다. 그래서 핵막이 형성이 돼서 두 개의 딸액이 형성이 됩니다. 당연히 염색체가 염색사로 풀어지니까 인이라는 것도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됐나요? 염색체가 염색사로 풀어지고 인도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방추사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핵분열이 끝나면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동일한 두 개의 세포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요 중심체도 보면은 각각의 세포에 하나씩 들어가 있어서 갓 태어난 분열이 끝난 세포 같은 경우에는 중심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준비하면서 중심체도 복제를 해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말기는 어디까지냐면 세포질 분열이 끝나야지 분열이 끝난 거기 때문에 세포질 분열이 끝나야지 말기가 끝난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말기는 핵분열이랑 그 다음 세포질 분열까지 같이 포함을 하게 됩니다. 됐나요? 됐어요? 이거 과정 이해됐니? 자, 그러면 우리 염색체 숫자를 볼 거예요. 됐나요? 자, 얘가 지원기의 상태입니다. 원래 G1, S, G2기는 다 염색사라서 염색체로 존재하지 않지만 문제풀이상 혹은 편의상 어떻게 한다고 염색체로 나타낼 때가 있어요. 지금이 그 시기예요. 알겠죠? 자, G1기 상태 아까 DNA가 이렇게 있었죠? 얘네들을 염색체로 나타냈을 때 이거예요. 그러면 G1기 상태는 몇 N이에요? 2N. 그쵸? 몇 개예요 염색체가? 4개. 그래서 2N은 4.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됐나요? 자, 볼게요. 자, S기가 지났어. 그쵸? 그럼 DNA량은 2배가 됐지.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분열기에 들어갈 때 염색체를 만들 거예요. 근데 염색 분체가 있는 염색체를 만들죠? 그래서 전기를 볼 거예요. 몇 N이에요? 2N. 염색체 개수는 3. 염색체 개수 뭘로 센다고요? 동원체. 자, 지원기 상태랑 이 전기의 상태랑 염색체 개수랑 색상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중기 볼게요. 중기 몇 N이에요? 2N은 4. 안 변했죠? 그 다음에 요거 말기를 볼게요. 핵분열이 다 끝났어. 그럼 얘 몇 N이야? 그치? 여기 세포질 분열까지 끝났을 때 얘가 2N은 4. 어때요? 지원기 세포랑 똑같죠? 자, 그러면 이 세세포 분열 전 과정에서 핵상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지. 염색체 개수는 안 변하지. 됐나요? 후기는 뭐예요? 그럼 8개라고 하면 안 돼. 후기는 안 따져줘. 잘.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이 다루는 세포는 보통 지원기 세포, 그 다음에 중기 세포를 많이 다룹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랑 비교했을 때 염색체 개수, 그 다음 핵상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왜 분열을 했는데도 딸세포의 핵상이 안 변했지? 여기서 뭐가 찢어졌기 때문이에요. 그치. 염색 분체가 찢어지면서 각각의 세포로 들어갔기 때문에 얘네들이 또 각각의 염색체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핵상과 염색체 숫자가 변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염색 분체의 별표를 치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세세포 분열에서 핵상과 염색체 숫자가 변하지 않았던 이유는 후기에서 뭐가 분리가 되기 때문이었어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알겠나요? 여기까지 됐죠? 이제 염색체 변화량 받고 이제 DNA 상대량을 볼 거예요. 알겠나요? 예를 들어 혹시 4대, 8대, 4대, 4를 2로 나누면 몇인지 알아? 2대, 4대, 2대 2가 되는 건 계산할 수 있겠죠? 좋아? 자, 일단 편하게 뭘로 할 거냐면 요거 사실 염색체 요거 한 줄이 DNA 한 줄이 응축된 거잖아요. 그럼 DNA 상대량은 편하게 한 줄, 두 개, 세 개, 네 개니까 DNA 량을 몇으로 둘 거냐면 4로 둘 거예요.
됐죠? 자 그러다가 S기 때 점점점 증가해서 몇이 돼? 8이 됐지. 그럼 걔네들이 전기에 들어가면 얘가 8줄이니까 얘가 DNA 상대량이 8이에요. 맞죠? 얘도 몇이야? 8. 얘도 몇이야? 8. 얘 나눠지면 몇이야? 4. 됐어요. 됐니? 그래서 4, 8 쭉 진행되다 다시 4로 떨어졌어. 분열이 끝나니까. 됐나요? 볼게요. 자, 그래서 근데 대신에 우리가 처음에 요 4를 2로 둔 거야. 알겠어? 우리 4, 8, 4가 나오잖아. 원래 4줄인데 얘를 뒤에 생식세포 분열은 한 번 더 얘가 나눠지기 때문에 얘를 4로 나누고 싶어서 1, 2, 1로 나누면 나중에 생식세포 분열에서 0.5가 나와요. 그게 귀찮아가지고 그냥 얘를 2라고 처음에 시작을 하는 거야. 지원기 상태를. 알겠나요? 이거 생식세포 분열하면 소수점이 싫어서 2로 뒀구나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얘 상태를 처음에 DNA 상대량을 2로 둔 거예요. 알겠냐요? 자, 그래서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을 볼 때 지원기가 2입니다. 2라고 뒀어. 그럼 S기 때 복자가 됐겠지. 그럼 2와 4 사이에 어느 숫자가 되겠죠? S기가 끝나면 DNA 복제가 끝났으니까 4야. 됐나요? 요게 그대로 분열기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전기에도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이 4야. 근데 전기에는 핵이 사라지지 않아요? 의문을 가져야지. 맞죠? 근데 그냥 핵이 없지만 편의상 그냥 핵 한 개당이라고 해줘요. 나중에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인지 세포 한 개당 DNA 상대량이 좀 구분해줘야 돼. 알겠나요? 봐봐. 왜냐면 그게 말기에서 구분을 좀 해줘야 돼. 자, 핵 한 개당 DNA 상대량 얘가 4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중기에서도 4야. 후기에서도 4야. 근데 얘는 몇이야? 핵 한 개당이니까 2가 되는 거야. 됐니? 근데 세포 전체를 보면 몇이야? 4인데 핵 한 개로 보면은 말기에서도 2로 떨어진다는 얘기야. 됐나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DNA 상대량이 G1기에서 2였다가 S기에서 2배가 됐다가 이제 G2기 지나고 전기, 중기, 후기하고 말기가 세포질 분열까지인데 봐봐. 후기가 지났어. 후기가 끝나서 말기가 시작이 됐어. 자, 그랬는데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이니까 아직 세포질 분열이 끝나지 않아도 핵 분열이 먼저 일어나니까 말기에서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이 절반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좀 진행이 된 다음에 완전히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게 돼서 얘가 끝나는 거야. 이해됐나요? 이거 이해됐어? 왜냐면 여기서 핵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을 따지고 있으니까 분명히 요 세포에는 아직 세포질 분열이 안 끝나가지고 DNA 상대량이 4야. 세포 전체를 보면. 근데 얘는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이니까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됐어요? 자, 체세포 분열 이해됐나요? 다시 정리하면 요런 과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로 한 번씩 잘 정리를 해두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따져줄 수 있어야 하냐면 염색체 개수와 핵상을 각 시기별로 따져줄 수 있는데 후기는 염색체 개수나 핵상은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알겠나요? 보통 많이 고려하는 게 여기 지원기세포랑 그 다음에 중기세포들을 많이 비교를 할 거고 그 다음에 DNA 상대량 여러분들이 이거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G1기에는 2였다가 S기에는 복제가 되고 G2기에는 2배가 된다. 2배가 돼서 쭉 진행이 되다가 말기 어느 순간에서는 핵분열이 일어나니까 절반으로 떨어진다. 요거를 기억하고 계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나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핵분열을 배웠으니까 이제 세포질 분열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세포질 분열까지 끝나야지 분열기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근데 세포질 분열은 동물과 식물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가끔 급식에서 나오는 떡국 중에 뭐처럼 생겼어요? 옹심이? 혹시 조랭이 떡국 옹심이 좋아하니? 옹심이 먹어? 감자 옹심이? 우리 학교와 저 사이에 감자 옹심이집 너무 녹화가 돼가지고 명칭을 말 못하겠다. 감자 옹심이 맛집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옹심이 좋아하면 선생님한테 얘기하도록 하세요. 거기가 옹심이도 맛있는데 청국장도 맛있어.
알겠지? 청국장 혹시 좋아하나요? 토종 입맛을 가지고 있고 아주 좋아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 이거 무슨 떡국처럼 생겼어요? 조랭이 떡국. 여러분들이 조랭이 떡국을 하나 나중에 이제 몰래 가져와봐. 가져와서 여기에다가 그 실로 묶어가지고 실을 쫙 당겨줄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 그렇게 동물세포는 세포질 분열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요렇게 실 같은 느낌으로 생긴 애들이 둘러싸게 되고 얘네들이 쪼여지면서 세포질 분열이 끝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세포질이 들어가면서 분리된다 해가지고 세포질 함입이라고 해요. 됐나요? 자 그래서 동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질 함입으로 세포질 분열이 끝나게 되고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겉에 단단한 구조물인 세포벽이 있죠. 그래서 좀 다른 방식으로 되는데 가운데 얇은 판 구조물이 생겨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세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 라이추 진화 전이 뭐지? 피카츄가 세포판이고 진화된 라이추가 세포벽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나요? 피카츄가 있어야지 라이추가 될 거 아니야. 그거 빨리 진화시킬 때 뭐 캔디 먹인 거 해봤어? 아니야? 자 그래가지고 이 세포판 형성이 되고 이렇게 딱 갈라지게 되면 얘가 나중에 세포벽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세포질로 나누어지면서 식물세포의 세포질 분열이 끝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세포판 형성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알겠나요? 여기 보면 되게 얇은 뭐 보이죠? 이게 바로 세포판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지는 동시에 여기 핵이 생긴 거 보이죠? 됐나요? 그래서 색분열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DNA 상대량을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 거예요. 우리 아까 한 번씩 다 설명을 했어요. 그 내용을 그래프로 다시 볼 겁니다.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을 볼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시기 요거는 세포 분열 시기입니다. 간기와 분열기가 있고 그 다음에 Y축은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이에요. 자 지원기의 상태를 그냥 DNA 상대량 처음을 2라고 둡니다. 기준을. 됐나요? 얘를 강제로 염색체로 나타내면 요런 모습이 된다는 얘기예요. 복제가 안 됐으니까 염색 분체가 없는 형태. 됐나요? 얘 몇 N이야? 몇 N이야? 똑같은 게 그치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게 두 개가 한 그룹을 이루니까 2N이죠? 2N은 2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DNA가 S기 때 복제가 되는데 이렇게 복제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를 기준으로 나머지 하나를 천천히 합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천히 DNA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DNA 복제가 끝났어. 그럼 뭐가 끝났어? S기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G2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G2기도 물론 염색사 형태로 존재하지만 얘를 강제로 염색체로 나타내면 DNA가 복제가 됐으니까 염색 분체가 있는 염색체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얘 몇 N이야? 2N. 염색체는 4. 복제가 됐지만 핵산과 염색체 숫자가 변하지 않았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열기로 들어갈 겁니다. 자, 분열기에 들어가서 처음인 전기에 들어갔어요. 자, 전기의 특징 떠올려 보세요. 뭐가 사라져? 핵막과 인이 사라지고 염색체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동원체에 그렇죠. 방추자가 붙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전기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염색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얘들이 아무 데서나 랜덤으로 응축이 되기 때문에 위치를 조정해 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전기입니다. 전기도 몇 N은 몇? 2N은 얘 2N은 몇이었어 염색체? 2N은 2라고 하지 않아 선생님께서? 2N은 2. 얘도 2N은 2. 얘든 2N은 염색체 몇 개야? 동원체 개수 세라니까? 이 가닥 요거 염색 분체로 세면 헷갈려. 알겠지? 그러니까 염색체 개수 뭘로 센다고요? 동원체. 그러니까 얘도 2N은 이고 2N은 이고 2N은 2예요. 알겠죠? 자, 됐니? 선생님 뭐 아까 잘못 말했으면 얘가 2N은 2, 2N은 2, 2N은 2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근데 DNA 상대량은 2배가 됐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됐어? 그 다음에 방추사에 의해서 정중앙으로 딱 배열이 됩니다. 몇 N은 몇? 2N은 2. 됐죠? 그
그다음 후기에 뭐가 분리가 돼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됩니다. 알겠죠? 근데 후기에서는 핵산과 염색체수 굳이 안 따져줍니다. 자, 그러다가 후기와 말기 경계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알겠죠? 얘들 끝으로 끌려간 다음에 말기가 조금 진행이 되다가 핵분열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핵 한 개당 얘랑 얘가 들어가기 때문에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이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런 핵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지 지금. 됐나요? 근데 우리가 따져주는 거는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이니까 말기의 어느 순간에서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고 얘가 완전히 나눠지게 되면 두 개의 세포가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후기와 말기의 경계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후기를 말기가 진행이 되다가 천천히 핵막이 생겨서 요런 핵이 두 개가 생기기 때문에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이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이 그래프 이해됐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세포 한 개당 DNA 상대량을 볼 거야. 봐봐, 얘도 어차피 세포 한 개였지. 세포 한 개, 세포 한 개, 세포 한 개, 세포 한 개, 세포 한 개야. 어디서 차이가 있어? 말기에서 차이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말기가 요런 상태야. 됐죠? 그럼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은 얘를 2라고 두고 얘를 4라고 뒀으니까 다시 2로 떨어졌어요. 맞나요? 자, 그러면 세포 한 개당 DNA 상대량은 몇이야? 4. 끝난 걸. 이해됐어? 자,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나오게 되냐면 요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잘 봐야 돼. 얘는 핵 한 개당 DNA 상대량 의미를 하는 거고 얘는 세포당, 즉 세포 한 개당 DNA 상대량을 나타내고 얘는 이 DNA 상대량에 따른 세포 숫자를 나타낸 거예요. 알겠나요? 근데 봤더니 2와 4가 있어. 느낌이 오지? 봤더니 2와 4가 있어. 됐죠? 자, 그러니까 DNA 상대량이 2인 세포들은 어떤 식이어야 돼? 지원기. 왜냐면 최소값이 2잖아. 물론 얘는 상대량이기 때문에 1과 2로 나타낼 수도 있고 뭐 4와 8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최소값은 언제 나온다? 지원기에. 그리고 지원기를 2라고 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얘를 봤을 때 얘가 지원기구나. 그리고 DNA가 복제가 되잖아. 그럼 복제가 되는 도중에는 2에서 4로 쭉 증가하겠지. 그럼 요 시기는 뭐야? 2와 4 사이는 S기. S기가 끝났어. 그럼 DNA 상대량이 2배가 돼서 4가 됐겠죠. 근데 이 4가 G2기 몇이야? DNA 상대량이 4. 전기 4. 중기 4. 후기 4인데 말기에서는 지금 핵 한 개당이 아니라 전체 하나의 세포라고. 하나의 세포에도 당연히 4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G2기와 M이 분열기의 약자라고 했으니까 분열기 전체 세포를 포함하게 됩니다. 됐나요? 요 그래프 보면 얘가 G1기고 요 사이값이 S기고 얘가 G2기와 M기를 합한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그럼 얘는 뭐예요? 이렇게 안 물어봐? 왜 이렇게 띡 선으로 안 긋고 이렇게 됐지? 실험의 오차인가? 선생님이 그림 잘못 그렸나? 자, 이건 뭐 기억 안 해도 돼, 얘들아. 이게 실험에 오류가 있는 그래프는 아니에요. 뭐냐면 세포를 한두 개 보는 게 아니라 몇만 개, 몇천 개씩 봐. 그치? 그럼 사람이 일일이 몇만 개씩 세겠어? 안 세겠지? 세포에다가 DNA 상대량에 따라서 다른 걸 표현할 수 있는 부착물들을 붙입니다. 이해됐니? 세포에다 우리 붙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을 쭉 흘려줘. 그러면서 그 뭐가 부착되어 있는지 컴퓨터가 막 수집을 해. 그런 과정에서 생긴 모습들이 요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나타낼 수도 있냐면 요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알겠나요? 결국 같은 그래프라는 거 그거 기억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각 시기의 시간 비율이 결국엔 각 시기의 세포 개수 비율이다. 자, 우리 간기간 90% 정도의 본인의 일생을 세포가 간기간 90% 정도는 본인의 일생을 간기로 지낸다고 했어. 나머지 10%만 분열기로 봐요. 그럼 수만 개의 세포가 있어. 우리가 어떤 순간 얘를 딱 관찰했을 때 뭐가 많이 관찰이 되겠어? 간기와 분열기 중에? 간기가 얼마나? 90%의 확률로. 됐니? 그러니까
각 시기의 시간 비율이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세포의 비율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예를 들어서 지원기의 세포 비율이 40%야. 근데 이 세포 주기가 총 10시간이었어. 그치? 세포 주기가 뭐예요? 지원기의 세포가 다시 분열이 끝날 때까지지. 이 한 주기야. 한 주기가 10시간이 걸렸어. 근데 그 중에 40%가 지원기야. 그럼 몇 시간 걸렸다는 얘기야? 4시간. 똑똑합니다. S기가 30%가 S기로 관찰이 됐어. 3시간. 나머지 30%가 관찰됐어. 그럼 G2와 M기가 합쳐서 3시간 걸렸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관찰된 세포의 비율만큼 그게 시간 비율과 똑같다라는 걸 기억해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세포를 그냥 안 내둡니다. 막 방해를 해요. 세포 주기를. 신기하지? 예를 들어서 자, 세포 주기 볼게요. G1기를 지났다가 원래 S기를 지났다가 G2기를 지났다가 M기가 끝나면 다시 G1기가 되고 S 이게 계속 순환이 된다는 얘기지. 근데 내가 만약에 G1기에서 S기로 가는 걸 딱 막았어. 시간이 한참 지났어. 그럼 어떤 세포만 남지? 봐봐. G1기에서 S기로 진행이 못 돼요? 그러면 S기 했던 건 진행이 쭉 되다가 어디서 멈춰? G1기. G2기도 쭉 진행이 되다가 어디서 멈춰? M기도? 그럼 한참 지나면 어떤 시기에 세포만 나와요? G1기. 이거 이해됐니?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나오겠어? G1기만 100% 있는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나요? 만약에 그래, 여기를 멈춰놨어. 분열해서 G1기로 못 가게. 그럼 얘가 있던 거 진행이 돼서 여기, 얘 있던 거 진행이 돼서 여기, 얘 있던 거 진행이 돼서 여기. 뭐만 남아요? 그치, 분열기만 있을 거 아니야. 분열기의 DNA 상대량은 몇이었어? 4였잖아. 요 그래프만 나오게 된다는 얘기지. 알겠나요? 좋아요. 이걸 왜 하기 시작했냐면 궁금하잖아. 도대체 세포는 G1에서 S기로 넘어가고 또 S기에서 G2기로 넘어가고 G2기에서 M기로 넘어가고 이런 거 도대체 어떻게 알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 세포가 뭐 눈이 있어, 뭐 글이 있어, 뭐 손이 있어, 뭐 글로 적을 것도 아니고, 그쵸? 이런 것들을 궁금해가지고 이것저것 막 처리를 합니다. 왜냐면 결국에 단백질들이 조절을 해주는데 어떤 단백질을 뺐을 때 어떤 세포들이 남느냐에 따라서 이 단백질이 어떤 시기에 되게 중요하게 어떤 시기가 넘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거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난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할은 체세포 분열 중에 하나이긴 한데 좀 특별해가지고 다시 떼서 그냥 한 번씩 알려주는 거예요. 혹시 우리 발생과 생장 배웠었죠? 생명 현상의 생명의 특징. 발생은 뭐고 생장은 뭐야? 올챙이가 그림 딱 떠오르죠? 개구리 전까지. 올챙이 개구리 전까지는 뭐야? 올챙이가 개구리 전까지. 올챙이가 개구리가 전까지? 무슨 의미예요? 올챙이가 개구리 전까지 크는 그치. 개구리라는 개체가 완성될 때까지 의미하고 싶은 거지. 네. 좋아요.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수정란이 하나의 개체가 될 때까지의 전체 과정을 발생이라고 하고, 그럼 조그마한 애기 개구리가 됐잖아. 이 개구리가 몸집만 커지는 걸 생장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이거를 분리해서 따로 설명하진 않아요, 보통. 알겠죠? 자, 그래서 수정란은 그래서 언제 하냐면 발생 초기에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의 수정란이 하나의 개체를 이루는 걸 과정을 발생이라고 하는데 그 초기에 난할이라는 걸 해요. 봐봐, 우리 사람은 굉장히 많은 세포 숫자를 가지고 있지. 그러면 수정란 한 개가 많은 세포가 돼야 돼. 그럼 체세포 분열이 빨리 일어나야 돼, 느리게 일어나야 돼? 빨리 일어나야지 엄마 뱃속에 10개월 안에 이제 사람이 된다는 얘기야. 알겠나요? 그럼 빨리 일어나려면 분열을 막 하지만 개수만 늘리는 거야. 크기는 늘리지 않고. 그래서 원래는 세포가 하나 이렇게 딱 분열이 되면 조그마한 세포가 2개가 생기고 얘가 다시 크는 시기인 간기가 존재하죠. 맞나요? 길게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세포가 다시 충분히 원래 사이즈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난할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목적은 세포 개수만 엄청나게 늘리는 거야. 그러니까 간기가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세포가 크겠어 안 크겠어? 안 큽니다. 개수만 증가시키는 거지. 그래서 수정란 한계가 있어. 분열이 일어나. 더 이상 안 커. 왜냐 간기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또 분열이 일어나. 또 분열이 일어나. 또 분열이 일어나. 그래서 세포의 개수는 증가하지만 세포의 개수가 작아지는 세포 분열을 난할이라고 합니다. 막 아무렇게나 막 잘리는 이런 느낌. 난할. 알겠나요? 그런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 얘가 굉장히 짧아요. G1과 G2기가 세포 생장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했죠. 간기가. 그리고 G1기에서 가장 많이 생장한다고 했는데 얘가 짧으니까 세포가 분열 후에 성장할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세포의 크기가 그렇게 커지지 않습니다. 나날이 거듭될수록 세포 한 개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나날과 일반적인 체세포 분열을 보게 되면 G1, G2 요 간기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나날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G1과 G2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냥 생략해서 이 정도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알겠나요? 장점은 뭐야?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에 세포의 개수를 늘릴 수가 있겠지. 됐나요? 자, 이게 의미하는 것만 기억해 주면 돼요. 뭐냐면 세포 주기는 모든 세포가 온몸에서 똑같은 게 아니라 본인의 환경이나 목적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 그 시기나 이런 것들이. 알겠나요? 세포 주기는 세포의 종류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감수 분열을 나갈 건데 여러분들이 감수 분열 들어가기 전에 뭘 꼭 복습을 해야 되냐면 요 과정 있죠? 체세포 분열을 꼭 복습을 해야지 감수 분열과 비교하면서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나머지 전기, 중기, 후기, 말기의 특징은 요런 특징이 있지. 핵막과 인이 사라지고 뭐 이런 거 있죠. 요런 것들은 다 비슷해. 근데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느냐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느냐의 차이만 있기 때문에 체세포 분열에서 꼭 전기, 중기, 후기, 말기의 특징들은 꼭 복습을 하고 와야 돼요. 알겠나요? 자, 혹시 질문 있어요? 오케이. 오늘 고생했습니다.